안녕하세요. 세계경제 읽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외국 통신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내 뉴스와 외국 통신사 간에도 입장의 차이에 따라 같은 이슈를 놓고 뉴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가급적인 뉴스 행간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외국 통신에서 세계경제 읽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 밤에는 FOMC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죠. 6월 FOMC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FOMC였는데요. 그 내용들을 외국 통신사의 입장과 이 FOMC가 있으면 미국 중앙은행 페드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그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워치의 뉴스인데요. 페드가 이자율은 고정시켰다. 그리고 이자율을 인하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변동될 요지가 있다. 그런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FOMC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뉴스에서 FOMC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사항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페드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좀 건드릴 것 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페드의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자기하고 정책 노선이 안 맞다고 사임시킬 그런 계획까지도 검토했었다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밤에 페드의 FOMC 통화정책 회의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에는요. 그런 내용들을 마켓워치에서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이터의 뉴스고요. 페드가 올해 이자율 인하를 할 가능성을 두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에 마켓워치의 뉴스하고는 조금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FOMC의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은행의 이번 FOMC 6월 18일, 19일 있었던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공식 명칭은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자료입니다. 프레스 릴리즈. 첫째 장은 발표 스테이트먼트, 자기들 구술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장은 주요 지표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프레스 릴리즈의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는 노동시장이 강하고 경제활동도 완만한 율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 지출의 성장이 올 연초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지표는 완만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지난 12달 베이스로 12개월 베이스로 전체 인플레이션과 음식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변동성 높은 음식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2% 이하. 이것이 2%가 페드가 타겟으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베이스, 이거는 아까 요 위에 인플레이션은 PCE 기준이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된 것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장기적 인플레이션 상승률 기대도 변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에 의해서 FOMC는 맥시멈 엠플로이먼트, 고용 극대화와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가격 물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FOMC는 연방 기금 금리를 2와 4분의 1이면 2.25%에서 2와 2분의 2.5% 사이에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커미티에서는,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이 확장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강한 노동시장도 강하며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 근방에서 있을 확률이 크다. as the most likely outcome.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강하며,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2% 자기들 보기에는 근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된 문구입니다. 이번 그 FOMC에서 주목받는 추가된 문구는 불확실성, uncertainties about this outlook.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측면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측면에서 위원회는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보겠다. 그리고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will act as appropriate to sustain the expansion.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과거에는 모니터를 하고 patient, 행동을 취하는데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번에는 as appropriate, act as appropriate.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것은 곧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With strong labor market and inflation near its symmetric 2% objective. symmetry라는 용어는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노동시장 고용 실업률 조건에 상응하는 물가를 말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필립스 커브를 전제하는 것이고, 이 필립스 커브에 따른 실업률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감안해서 2% 목표 내에서 이것들을 유지하고 경기 확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FOMC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바뀌어진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난밤에 상승을 소폭했는데, 뒤에 도표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인데요. FOMC에는 총 12명이 투표에 참가합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이사, Federal Reserve System의 이사, 의장 8명이고, 연방준비은행, 지역은행 12개 은행 중에 해마다 4명씩이 돌아가면서 투표에 참가합니다.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정도 인하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 보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번은 앞에 스테이트먼트, 보도자료를 뒷받침하는 주요 지표들입니다. 도표들이고,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는지 한번 보시죠. 주요 항목으로 변수, variable로 보시면 실질 GDP, real GDP, 실업률, unemployment rate, 그 다음에 PCE라는 것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일반적인 물가 지표가 따로 있고요. PC 개인 소비 지출 통한 지표가 따로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개인 소비 지출은 GDP 산정을 위해서
그때그때 내용이 좀 바뀝니다. 물가 지표 항목은 비교를 위해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PCE 지표가 더 반영될 확률이 크죠. 현실을, GDP 상황을,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 자체가 GDP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물가 지표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변동이 많은 푸드와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물과 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핵심 물가 지표라고 합니다. 그 핵심 물가 지표가 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는 그 연방 기준금리의 평균치 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GDP는 2019년 이제 추정치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에 보시면 이거는 메디안은 에버리지가 아니고요. 전체 값을 나눈 조사 수를 나눈 에버리지가 아니고, 메디안은 전체 숫자 중에 중간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쭉 순서로 놔가지고 그게 메디안입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텐던시는 집중화 경향, 양쪽에서 극단에 있는 걸 좀 빼고 가운데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것이고, 레인지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폭이, 그 폭 중에서 이제 그 메디안이 어디 위치는 하는지, 위에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죠. 위에 있으면 대체로 위에 쪽에 이제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 센트럴 텐던시는 중간 의견들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것인데, 대략 전체적인 메디안으로 추세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실질 GDP는 빠지는 걸로 돼 있고, longer run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고정이 될 건지, 결국 어디로 갈 건지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수치입니다. 그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1.9%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점점 하락하죠. 근데 실업률은 지금 2016년에 3.6%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가 2%인데 지금 굉장히 낮죠. 1.5%.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페드가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어서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필리스 커브라고 해서 거의 법칙이라고 할 만큼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가 정책과 경제 정책을 수행했는데, 이게 서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 실업률도 최저치, 인플레이션도 최저치, 적당히 이렇게 그 역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깨져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비전통적인, 과거에는 없었던 경제 상황이 닥치면서 과거에 없었던 통화정책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고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그 마이너스 금리를 쓴 원인도 있고, 아마존이라는 그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크게 산업시장에 진입을 하고 비중이 커지면서 물가 정책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주장도 굉장히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가 통합화돼서 굉장히 그 민첩하게 같이 영동돼서 움직이고, 거기에 IT나든지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이 다시 나오고, 이것들에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통화 이론, 경제 정책 이론이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시죠,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GDP를 그림을 하나씩 그려준 거예요. 지금까지 액추얼 2018년 4분기까지 3.1%로 실제로 GDP가 상정을 했고, 빨간 게 미디움입니다. 앞으로 쭉 떨어지죠. 장기적으로 1.9%, 실질 GDP가. 네. 그 다음에 그 실업률은 지금까지 쭉 떨어져서 3.6%까지인가요? 떨어졌죠. 역상 최저치로.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란 이제 예상이고요. PC 인플레이션은
지금 2018년 말에 2% 아래까지 왔는데 지금 2019년에 1.5%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그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2%가 자기들 그 전망치입니다. 타겟이고요. 이게 문제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것인데 FOMC가 열리면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에는 전 이사가 투표에는 전 이사가 다 참 17명, 그 지역 연방은행의 12명과 이사 7명이 다 참석해서 같이 점도표에는 그 투표를 합니다. 앞으로의 금리가 어디 선에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한다라고 각자 의견을 발표해서 그것을 점으로 그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는 2.25에서 2.5%고 지난기까지 이번에 동결을 했죠. 그 레인지가 2.25와 2.5 사이였는데 이번에 투표를 하니까 지금 2.25 그냥 이 현상 유지하신다는 분과 뭐 더 이상 올라간다는 분도 한 분 계시고, 현상 유지하는 분이 둘, 넷, 여섯, 8명, 9명, 나머지 분들은 2.25 이하로 내려간다는 분이 있고, 바로 0.25% 하락, 인하, 그 나머지 둘, 넷, 여섯, 7분이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해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거죠. 올해는 반반 정도로 갈리면서 50% 정도 확률로 대략 2019년에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2020년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투표 내용이 위로 올라가죠. 금리 인상이 됩니다. 2021년 더 올라가는 확률이 더 커지는 위쪽으로 추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요 위로 가 있죠. 여전히 위원들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스테이트먼트에서 발표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떨어질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FOMC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속에 있는 생각들은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해야 된다, 그거 돈을 걷어 들여야 된다, 그러는 입장이 주입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완화적인 다비시하다고 하죠. 비둘기. 그래서 오늘 커버에 매의 눈을 가진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의 눈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비둘기적인 몸 가진 제스처를 가졌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한번 새겨볼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행간을 읽는 뉴스플로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를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렸고, 앞으로도 외신을 통해서, 외신이나 현지 자료를 통해서 직접 한번 설명을 용어들과 그 현재 경제 흐름 같이 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지수가 0.43%, 0.4%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가치가 약화되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에서 받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덜 소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까지 상승했는데 시원찮게 상승했어요. 당초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의 눈을 가진 비둘기입니다. 아직 그 완벽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지수를 확 보인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한번 보겠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상하거나 뭐 그런 지수에 조금 바뀐 거는 높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크게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S&P 500 0.3%까지 상승했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종목도 혼선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금리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금리가 단기 금리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가 2%에서 뭐 퍼센티지에 따지면 2년까지가 크게 빠졌고 10년으로는 좀 덜 빠졌죠. 기준금리가 빠질 거로 생각이 되면 그건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먼저 빠집니다. 장기금리보다. 1년부터는 역전해서 바로 정상으로 들어왔고 6개월 이하까지만 지금 역전이 되는 상태고 그 폭도 줄었습니다. 2년과 10년 사이는 폭이 확 넓혀졌죠. 30 베이스 포인트 가까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정상화됐다는 국면이죠. 이게 3개월, 2년인데 여기와 10년 차이가 더 커졌다는 뜻이죠. 네, 금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빠지면서 금융주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금리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지차는 마진폭은 더 늘어날 겁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소재 이런 쪽만 하락을 했고 4개 섹터만 하락을 했고 산업 전반적으로는 0.3% 상승했다. 아직까지 FOMC가 완벽하게 과거의 매파적인 경제 확장에 따라서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그 FOMC 미 페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걸 완전히 버려주고 올해 두세 번 금리를 떨어뜨려 주기를 기다렸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런 선에서 멈췄기 때문에 시장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긍정적인 신호를 약간 보냈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FOMC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우리 생활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로 거의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통신사들 간에도 특히 국내 통신과 외국 통신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외국 통신을 직접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행간을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특히 장기적인 트렌드 뭐 지금 뭘 투자하시더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머니부모는 기대합니다.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누르기 잊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